네, 오늘은 미국에서 날라오셨어요. 사업도 하시고 네. 또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신 크리스 형님, 지난번에 이제 줌으로 네, 만나뵀었는데 맞아요. 오늘 네. 직접 스튜디오로 네,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우리 반갑습니다. 크리스 형님. 그때 우리가 진짜 미국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의혹을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미국에 그때 계셨었고 네. 한국에는 언제쯤 오신 거예요? 온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되셨고 다시 이제 가셔야 되죠? 예, 요달 말에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그렇습니까? 있다가. 예. 저 한국 오랜만에 예. 오시니까 어떻게 좀 좋습니까? 예, 뭐 8년 만인데 뭐 역시 뭐 한국 변하는 속도가 빨라서요. 그래요? 예, 다이나믹하네요. 8년이면 엄청난 네. 거죠. 8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팬데믹이 있어서 그렇지. 더 네네. 길어지시네. 보통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데요. 네네네. 이번엔 그렇게 안 됐어요. 반가우시겠네. 여친구는. 자, 그 필라델피아에서 오셨죠? 그 좀 전에 필라델피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상황 어떤- 심각합니까 거기? 그 마약 네. 얘기. 그 얘기 한번 들리고 싶은데 그게 아마 정리가 네. 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곧 정리가 많이 얘기가 나와서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요. 시장이 뭐 바뀐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이겨야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기게 되면 이거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하려면 그쵸. 예, 예. 그 이슈가 되겠죠. 그 지역이 너무 난리가 나서. 그 한번 뭔가 이제 그런 거 좀 바꿔야 된다는 뭐 시민들의 예. 이야기도 많고 그 동안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네네. 뭐 별로 그렇게 이제 조금은 소외됐었어요. 유명세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내부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더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발전이. 필라델피아 개선되나요? 필라델피아 자꾸 그런 걸로 유명해져서. 이제 거기도 이미지 좀 바꿔야죠, 그죠? 네, 너무 심해졌어요. 뭐, 이게. 사실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곳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하죠. older than country라고 나라보다 오래됐다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요? 예. 나라 세우기 전에부터 나라 있었던 세우기 게, 전에부터 미국 있기 전부터 필라델피아는 있었거든요. 이제 맨 처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막 이주한 넘어올 때. 사람들이 그렇죠. 예. 거기 정착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필라델피아에서는 근데 혹시 어떤 사업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예, 지금 뭐 저는 와이프랑 뭐 메인으로 하는 건 식당 하고 있고요. 네. 한인 식당. 그 다음에 한국 식당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거는 뭐 수입 임포링, 익스포링 조금 하고 있고요. 수출입 업무도 예. 좀 하시고 예. 한국의 이미지가 좀 미국에서도 많이 좀 어떻게 특히 이제 미국 전체까지 모르더라도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 필라델피아 시내에 네. 한국 분들이 거의 좀 없으신 관광지 한가운데 이제 한국 식당을 만들었는데 없는 그걸 곳이네. 오픈한 거의 손님들 지금 거의 뭐 99%다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직접. 그런데 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다 한류 때문이죠. 그래요? BTS, 뭐 유현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차릴 수 있었던 거고 너무 고맙죠. 그래서 항상 실제 뭐 이미지도 좋아요. 일단은 그쵸. 일본과 한국의 이미지라는 게 옛날에 일본 되게 선진국이고 네. 한국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가까웠어요.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쿨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생겼을 정도라면 그래요? 20년 다 만에 달라졌네, 확실히. 엄청나게 이미지가 제고가 된 거죠. 네, 특히 요즘 한 10년 정도 최근 특히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왜 이렇게 자꾸 한국 얘기가 잘 나오는지 뉴스나 뭐 방송에서 네,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 미디어들이. 무형 자산이다. 그럼요. 굉장히 무형 커요. 자산이 유형 사업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잘 됐다. 선순환이네. 하여튼 뭐 뭐 사업 즐겁습니다. 얘기, 그런 예, 얘기 사업 들으니까.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4월, 5월, 6월, 7월로 보면 네. 일단 그 SP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S&P. 10%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더 올랐어. 더 올랐나요? S&P S&P 500 네. 대기업들 모아놓은 거 그게 10% 올랐다는 건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 1년에 10% 오르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20%가 떨어졌죠. 네. S&P가. 그래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10%가 4개월 만에 올라줬다는 건 엄청 뭐 해피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반면에는 또 야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니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의심도. 예,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말 안 되는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나더 10%가 오를까? 그거는 좀 큰 기대 아닌가. 흥분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흥분하는.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다들 참여자들은 흥분하는데 이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게 또 주식 시장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20년, 21년에는 주위에 누구나가 다 주식 얘기를 하던 두 해였다면 네네. 23년은 좀 컴다운 됐죠. 아, 주위에서 그래요? 주식 얘기 많이 안 해요. 차분해졌다. 딴 얘기들 하더라고요. 스포츠 그래요? 얘기하고. 과열은 아닌가 그러면. 좋은 시그널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럼 룸 투 그로우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럼요. 룸이지. 캄한데 분위기는 캄한데. 캄한데 지수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그렇죠. 건 뭐 오히려 기분 좋은 일 아닐까 싶어요. 그 미국에 이제 계시니까 예. 이제 항상 우리가 뭐 FOMC니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제 물가 얘기잖아요. 아 뭘까요? 예. 물가가 이제 정부 발표하는 물가가 당연히 있을 거고 예. 우리 체감하는 이제 거. 직접 미국에 안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냥 뭐 아유 좀 많이 올랐다 이 정도 말고 실제로 많이 미국에 현재 살고 계신 곳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단 뭐 비교를 하자면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다들 이해가 편하시잖아요. 네. 네.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국밥 한 그릇에 8,000원 하던 게 12,000원 된 분위기라면 미국은 2만 원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오름폭이 네, 미국이 미국이 커요? 훨씬 크다고 저는 봤어요. 굉장히 올랐고, 아니 물론 뭐 좀 뭐 조금 과장한 거일 수 있겠으나 체감상은 미국은 모든 게 다 더블 됐다라는 느낌인데 하다못해 제가 사는 식재료들이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식당이니까 네네네. 도매로 사는 그런 가격 어떤 자체가. 자체가 1불 하던 걸 2불에 사는 것들이 2배에 사는 것들이 흔하니까요. 그럼 물건 가격 저 밥값 올리셨어요? 많이 올렸죠. 그것도 2배예요. 전가가 되는 거네 아무 문제 없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2불, 15불, 12불, 13불 받던 네. DC가 있다고 하면 예. 메뉴가 있다고 하면 그냥 20불 받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도 사람들이 저항이 별로 없어요. 뭐 저항이 없어요. 저항을 어떻게 해? 저항은 뭐 저항은 안 먹는 거밖에 없어. 자기 뭐 TV 어떻게 할 뭐 어떻게 할 건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올랐냐고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하긴 해요. 그런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 다들 뭐 그러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맥도날드 버거킹까지 올리고 있는 그렇지. 상황에 아. 그러려니 하고 다른 식당들 다 올리고. 왜 그러냐면 식당은 더 심했어요. 식당 쪽은. 왜 그러냐면 식당 쪽은 단순히 식재료 문제가 아니었고 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아 종업원도 예, 예. 이슈가 일할 되니까, 사람. 예. 그러다 보니 돈을 더 줬어야 되고 5명 쓸 거 7명 써야 되고 왜냐면 싫은 소리 한마디 못 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니까 주인 그 레스토랑 오너들 입장에서 그 팁도 어쨌든. 엄청 올랐다면서요. 좀 말 많아요. 팁도 말이 네, 많던데 말 진짜. 많아요. 이러다가 이제 TV 없어지는 미국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다 10,000원대로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5만 원을 먹고 네. 10,000원을 팁을 주는 건 네.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무슨 말이냐면 스타벅스에서 내가 5,000원짜리 커피를 네. 샀는데 1,000원을 자꾸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20%. 그 말이 아니 근데 스타벅스는 뭐야? 원래 팁 안 주는 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깔았어요. 또 스타벅스도 지들이 깔더라고요. 깔아서 전에는 그냥 돈 주면 카드 주고 영수증 주면 네. 끝나는데 이제는 얘가 이걸 뒤집어요. 어. 뒤집으면 여기 15, 20, 30 이렇게 골라 이거지. 나와요. 팁, 그럼 팁을 거기다 골라라. 노 팁이 제일 또 마지막에 있어요. 눈 딱 마주치는데 딱 노 마주치는 팁이. 노 팁. 거기서 노 팁을 어떻게 눌러? 다음에 또 그러니까 올려올게. 어떡하지 하면서 저도 맨날 15 누르고 소심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냥 15 하는 20 누르자. 동양인 인색한 동양인이라고 할까봐 또 눈치 보여가지고 20 누르고. 그럼 5,000원 5불짜리 커피 하나 텍스네 6불 텍스. 내고. 언어도 텍스야. 아니 그 팁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어쨌든 뭐 이런 걸 텐데. 그냥 내래요. 그냥 내야 돼. 그래요? 그거는 반발을 할 그런 사람 거 반발해야 없어. 되는데. 네. 버거킹도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제가 햄버거집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그런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맥도날드 버거킹을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동네 햄버거집들은 그냥 개인이 하는 데는 다 줘요. 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네. 미국은 덜 그럴 텐데 우리는 저기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료가 엄청 올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가격 서차지하고 여기 저기 우리 팁하고 어. 비슷한 것 같아. 예. 배달하고. 우리 배달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그렇게 없었잖아 배달료가. 아. 근데 여기 미국에서 팁 갖고 뭐라 그러는데 우리 팁 내는 거 똑같다고. 아, 배달료. 그래요? 배달료. 배달료가 많이 올랐구나. 우린 여긴 당연해. 옛날에 아마 3-4천 원 했었다는데 한 10년 전에. 그죠? 아니,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배달료 자체가 없었죠. 없었지. 왜냐하면 가게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돼 있는 형태라 거기서 이제 뭐 시킨 거에 당연히 저- 배달해 자전거 주는 건데. 그렇지. 물론 이제 배달 안 되는 데는 많았죠. 근데 이제 짜장면, 피자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냥 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배달료가 생겼으니까. 배달료가 엄청 올랐어. 그것도 미국도 배달이 원래 미국도 없던 배달 나라에 비싸죠? 없던 나라인데 없었던데? 팬데믹 때 이제 배달이 아, 생긴 거예요? 엄청 생겼어요. 저만 해도 배달로 뭐 아주 그냥 그런데 배달도 또 팁을 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미국은 그럼요. 배달이 원래 진짜 팁을 잘 줘요. 그러니까 배달비도 있고 팁도 있는 팁도 거죠. 있다고. 예. 대체 그러면 가격이 네, 얼마야? 5천 원인가 차지할까요? 우리가 5불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배달비를요. 네. 저희 집에서 얼마를 사던 간에 한 번 가는데 5불. 그런데 보통은 받으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 저는 15%에서 20% 줘요. 또 그것도. 예, 그것도. 오히려 배달은 안 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 그 친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저는 아파트 사는데 15층까지 올라와서 주고 가는데 배달료 냈잖아. 배달 비싸요. 거의 펀드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거에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가는 돈이 보통 20% 이상 더 땡기는 그러니까 거지. 팁 같은 건 또 이거 물가 계산 또 따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그리고 이제 그 요식업이나 그런 건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켓, 그러니까 시장, 네. 여기로 말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게 우리한테는 월마트나 네. 뭐 이런 건데 거기 가도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거기도. 네. 근데 이게 많이 오른 걸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제는 옛날에 월마트 가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거든요. 진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미국이 사람이 살 수 있니? 막 이럴 정도로요. 근데 요즘 가보니까 다양해졌어요. 메이드 다양해졌다. 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인디아. 메이드 인 인디아,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말레이시아, 막 이런 식품이라든가 공산품, 옷,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중국 걸로 쫙 깔려 있을 때보다는 조금씩 비싸요. 조금씩 비싸다. 예.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 들죠. 미국인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지난 몇 년 사이 최악이에요? 예, 최근에 너무 그냥 미디어에서 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아, 중국을 예, 공격해요. 공격적으로 나오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 영향 많이 일반인들도. 받고요. 미국 애들 의외로 그런 거 영향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단적인 예가 네. 저는 중국 애들이 차이나타운에 건물을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어허. 네. 자기네 거니까 완전히. 아니, 그리고 이상하게 중국 애들은 건물 사면 안 팔아요. 팔아도 자기들끼리 팔아요. 오케이. 네, 자기들끼리 알맘리에. 네, 근데 네. 차이나타운에 있는 1층에 식당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2층에 미용실 있고 한국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 그냥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리스트에 막 몇 개씩 이렇게 쫙쫙 매물이 올라와 있는 올라와요. 거는 저는 20년 만에 처음 보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와, 중국 애들이 건물을 파네. 그게 놀랄 일이야. 네, 놀랄 일이죠. 어. 그것도 차이나타운에 건물을 파네. 와우. 이런 그만큼 이제 걔들도 아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의 자기들 입지가 예전 같지 않고. 예전 같지 않고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공산당인데 중국에 있는 공산당인데 내가 아들 시켜가지고 아들 유학 보내고 걔 이름으로 해서 빌딩 10개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으리란 있을까? 보장이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아이고. 생각보다 시리어스하네. 그래서 사이는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뭐 중국 제품은 예, 제가 보기엔 수입하고 하는 거는 계속 들어오는데 제품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싫다. 뭐 이런 식이 예전하고 다르다. 네, 좀 복잡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네. 고물가는 하여튼 장난이 실제 숫자로 나눈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체감 물가는 큰 것 같고요. 예. 고용은 어떻습니까? 고용. 고용이 일단은 고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당 10불, 12불 받는 저임금. 이제 저임금 노동이 있을 수 있고 대졸 네. 예,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저임금 관련한 그 일자리들은 이거는 이제 팬데믹이나 이런 쪽 물가랑 다른 문제로 그 트럼프가 이제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죄었죠 불법 이민을.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엔 좀 풀려간 양상이고요.
많이들 들어와요. 근데 이제 고임금 대학 졸업해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게 약간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할까? 매가와 호가가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틀리다 할까? 애들이 이제 재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하는 대졸자들이 많겠네. 요구하는 초봉은 굉장히 높아지고 점점점.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 인건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레이오프도 많이 나오고 뭐 주위에 사업하시는 친구들이나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재택되지 인건비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한번 좀 바꿔야 되는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네. 그다음에 사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시장이 되게 이게 세상이 변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주위에서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네네. 그 일자리 자체는 없지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부터 이 어떤 기준이냐면 대졸자 이상, 대졸 이상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없지 않은데 서로 조금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네네. 원하는 것과 이제 가고 싶은 거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또 조건과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인건비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네. 이제는 10만 불도 미국에서 저 처음 왔을 때는 큰 연봉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요즘은 뭐 너무 쉽게 10만 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쉽게 10만 불. 물가 올라서 네. 그 정도 받아야지 먹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또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먹을 때 3만 원씩 주고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한 끼에. 아니 그저 그러면 저 렌트 같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까? 렌트비가 임대료. 그게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시다시피 상업용 부동산은 그건 뭐 말이 있잖아요. 작살이라면서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령 데도 내가 뭐 1층에서 장사를 한다. 네. 옷가게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네일 살롱을 하든 집주인들 겁이 나니까 랜로드 그 집 그 건물주도 주인이? 겁이 나니까 재계약할 때 뭐 500만 원 받던 걸 400만 원 줄게 계속 할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월세를 내려줘요. 나가면 어떡해요 또 왜냐면 빈대가 많으니까 공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좀 찼죠. 찼는데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그러면 500만 원 400만 원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 지나진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사실 5년이 지났는데 네. 그럼 나 또 한 5년 더 장사를 할래요. 그랬더니 그때는 나 1,000만 원 줘. 가 될까봐 될까봐. 그런 현상이 지금 조금씩 한두 개씩 나타나서 그럼 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 예. 근데 이게 그냥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예요. 뭐 500만 원 주고 5년 있다가 600만 원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렌트비는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이만큼의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건물주들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올릴 때야 해서 확 올려버리는 순간이 언제 오지? 안 오진 않아요. 이런 일이 안 올 거라는 건 환상이에요. 와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자율이 올랐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어떻게 렌트비만 2019년 상황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게 터지는 시점이 언제? 23년은 아니야? 오케이. 24년은 그건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작살난다고 막 미국에서 그런데 자 첫 번째 그러면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뭐 뉴욕 얘기를 해보자면 오피스가 빈 거잖아요. 네. 오피스가 빈는데 그 오피스들이 계속 비울까요? 호텔이 되든 뭐라도 한다. 네, 뭐 전환을 아파트가 시키든 되든 뭐 하든. 아파트값 너무 비싼데 아파트가 되든 뭘로 변하겠죠 공간이. 네. 전에는 뭐 구글 유튜브가 8계층을 썼는데 그 첼시 마켓 앞에 있잖아요. 그게 뭐 6계층 쓴대요. 2계층은 그 건물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럼 우리 아파트 할래?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스퀘어면 33평이라고 하던데 30평쯤 되는 아파트가 뉴욕에 뭐 가볍게 15억, 20억은 받을 텐데. 예. 그러니까 건물주 걱정 우리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쪽은 알아서 갈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변하겠죠. 예, 그러면 1층 상업지역 우리가 얘기한 리테일 비즈니스, 서비스 비즈니스 에이리어는 지금 말씀한 대로 싸요.
맨하탄도 2019년 가격 뭐 내가 LA 좀 좋은 지역 가도 2019년 가격에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핵심 지역들은 꽤 높게 유지가 되고 걱정할 게 없는데 예. 그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은 거기는 조금 이제 심각한 데 많아요. 근데 그것도 지역 따라죠. 좋은 지역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좋아진 지역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을 갖는 도시를 갖고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니까 얘기를 드린 거고. 네네네. 근데 여튼 혼란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엔 터지죠. 어느 순간인가는 갑자기 내가 5,000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렌트를 내다가 재계약 시기가 와서 갑자기 1,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온 걸 제가 한두 개를 요즘에 봐서 그건 너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네. 네. 예, 그런 게 생기고 있구나. 근데 금리가 올라간 것이 빨리 안 내려오면은 예. 이 웃긴 것이 금리가 올라간 거에 기대 심리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심리 있어서 그 커머셜을 예. 컨버전하는 와중에 예. 자기네 가치를 높여서 결국 확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플레가 Yes. 하이어 앤 롱고의 나쁜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그리고 되면 조금 미국 론이라는 게 미국의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5-year 발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국은 고정금리로 30년을 간다고. 네네. 꼭 그렇지 않아요. 아. 상업용 부동산은 한 5년에 한 번씩 아. 은행이 나와서 밸류에이션을 해요. 맞아요, 그 들었어요, 맞아요. 예. 오늘 한번. 그러면은 내가 3%에 있다가도 그렇죠? 안 되겠어, 너 6%네. 하면 또 쇼핑 시작해야 돼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나 너 은행한테 너한테 안 빌릴 거야. 나 체이스 은행 가보고 웰스파고 가보고. 그래도 또 올라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네. 조금 더 이거가 이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돈을 한두 푼 빌린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또 한두 군데서 빌린 게 아니라서 이제 그거는 뭐 영향이 있죠. 분명히 금리 영향이 굉장히 많죠. 주거용보다는. 막 3분의 1 가격, 반 가격이 나오고 막 매물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좀 극히 일부분의 얘기. 예, 가능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나 뭐 경매부동산 이런 얘기 들었지 미국에서 경매부동산 얘기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아하. 뭐 어떤 식이냐면 최근에 무슨 전 세계에 다 있는 도넛 회사 네.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던킨? 예, 걔네가 뉴저지에 던지더라고요 건물을. 그래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건물을 판다고. 직영점을 파는 팔아요. 거예요? 건물을 팔죠. 건물을 판다고. 건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서 돼. 뭐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전에 있었나 모르겠어. 그 전에 경매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진다는데 경매 사이트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이제 네네, 들어가 네네. 봤더니 전 같았으면은 이런 게 경매로 안 나왔을 것 같은 게 나와 그런 물건이 있길래 나온다. 왜 이렇게 나와 있나 그랬더니 큰 회사에서 음. 우리 뭐 100개 있었는데 60개로 줄일 테야. 이런 것들이 좀 상업용 부동산 쪽에. 네네. 그다음 은행들. 음. 은행들은 뭐 왜 이렇게 브랜치를 닫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계속 경매로 싸게 나와요. 건물들이. 은행 지점들 건물 같은 예, 거.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은행 지점이 무슨 55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독 건물로 있잖아요. 그게 또 좋은 자리에 있어요. 네. 대부분. 근데 뭐 나오더라고요 경매로 이렇게. 많이들.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어쨌든 미국도 점점 줄이는 거죠. 그러겠네. 그 분야에 따라 틀리죠. 근데 뭐 먹는 거나 이런 그건 거는 뭐- 뭐 조금 남아 있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리테일 그러니까 뭐 옷 팔고 신발 팔고 하는 것들은 줄이겠지. 뭐 아무래도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스토어가 온라인을 늘려요. 오프라인 스토어가 온라인을 늘린다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는 거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보니 오프라인도 잘 돼버리는. 예, 그런 모습도 봤지만 결국은 하여튼 뭐 오프라인이 강해지기보다는 온라인이 강해지는 모습은 확실하죠. 네네네. 그 미국의 지금 뭐 젊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벤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스타트업을 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의지들이 막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전 세계적인 것 같은데
중국 애들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다 그러고 미국 애들도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게 악착 같지 않지 않아요? 요즘 한국 젊은이 친구들도 어때요? 저희 때에 비한다면 저희 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애들도 그렇게 악착 같지는 못해요. 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앨런 머스크가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외국에서 악착 같은 애들이 들어와 주는 나라지. 미국 애들은 한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악착 같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악착 같은 남아프리카에 앨런 머스크가 온 거고 예.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다이나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국은 나름대로 채웁니다 그걸. 외국에서 계속 공급을- 리필합니다. 예, 예. 독한 애들을 리필하는데 한국은 어떡하죠? 한국 우리도 저 필리핀으로부터 가사도움이 받기로 가사도움이 했어요. 100명 어떡하지? 100명 데려온다고. 그렇게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뭔가를 좀 네. 채워 나가고 있는. 저만 해도 20년 전에 네.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고생하더라도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기회를 주고. 그렇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시작하는 나라니까. 네. 근데 실패하면 뭐 단일 책임이야. 네. 원래 이제 우리 크리스 형님이랑 배당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그거요. 네, 네. 오늘 이제 배당주 얘기는 한 시간이 조금 이제 짧은 것 아, 같고 그러네요.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시기로 하고 끝으로 혹시 또 뵈야죠. 예, 또 예. 뵈야죠. 예. 끝으로 혹시 저 필라델피아 예, 예. 반도체 지수는 왜 필라델피아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름이 주식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네. 필라델피아가 굉장한 고급 도시였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필라델피아 그 연준 네. 걔네들 거기도 필라델피아, 그쪽이 보스턴. 아니 연준이 저도 이제 뭐 주식하면서 알게 된 게 지점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점이 담당하는 게 주로 그런 제조예요, 제조. 필라델피아가 제조 쪽이 강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옛날에 미국 네. 제조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듀퐁입니다. 네, 듀퐁. 네, 화학이 강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은. 네, 네. 듀퐁 필라델피아 있죠. 네. 조선도 옛날에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아, 그렇지. 예. 맞아. 필라델피아에 네. 조선이 있었고 바닷가. 예. 바닷가니까 예. 우측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리적으로 보시면 시카고에서 물건 만들어서 네. 뉴욕에다 갖다 놔야 음. 그죠? 유럽으로 팔죠. 네. 남미로도 팔고. 그러니까 얘네가 시카고가 몇 개 만들어서 뉴욕에 몇 개 파나 시기 좋은 위치였나? 예. 그러니까 디스프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알라바마 쪽이나 조지아 쪽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일부는 그쪽에서 팔겠지만 대부분은 북쪽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팔잖아요. 그러려면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필라델피아예요. 중간 기지 예, 역할하는 예, 예. 것을 위치가 그런가 보네. 그래요. 필라델피아가 북쪽이니까. 그리고 북동부. 그러니까 아직도 7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필라델피아가요? 예, 미국에서. 땅덩이 커. 예. 땅덩이 엄청. 도시 중에 예. 주중에 7번째나 돼요? 도시로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옛날엔 서너 번째 했죠. 옛날에는 뉴욕, LA 다음에 시카고, 필라 정도죠. 그래요. 예, 그 요즘에 텍사스, 오스틴, 오스틴이요, 달라스, 휴스턴 이런 데가 늘어나고 뭐 그랬지만 왜 그러세요? 필라델피아가 되게 오래된 도시라니까. 보수적인 전통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오래된 도시인데 네, 그 맞아요. 예. 이제 뭐 활력 있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약간 좀 비슷한 걸로 그냥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 요 정도 느낌에 대신 필라델피아는 조금 더 그 마약 같은 게 좀 많아갖고 마약으로만 잠깐. 도시 조금 안 좋아진 동네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맞는데 네. 예, 그런 모습은 맞지만 그렇다고 작은 동네는 아니다. 그래서 제조 기반이 있어서 그렇죠. 이름도 필라델 반드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옛날 반도체 회사들이 거기 좀 있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그러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뭐 마약 얘기하시면 굉장히 유명한 게 아마 노조일 거예요. 금속 노조. 예, 이게 미국이 노조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조 위원장이 네. 대통령보다 파워가 좋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영화 나왔었죠. 예, 요번에 100년 요번에 그쵸 마틴 스콜세지 영화 나왔었던 그 넷플릭스에 그것도 필라델피아 배경이잖아요. 그만큼 그 제조가 강한 데였죠. 그렇습니까? 예,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근 거를 기준으로 많이 와서. 예전에 그 참 그 영화 있었는데 네. 톰 행크스 나왔던 예.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그 톰 행크스가 그 무슨 역할을 나왔어요? 에이즈 걸린 아, 네, 맞아요. 예, 그 환자로 나오는데 이제 네. 굉장한 그 어떤 당시만 해도 이제 차별이 막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막 혐오해 이거를 이제 굉장히 네. 잘 그려냈던 봤는데 가물가물하네요. 보셨을 거예요. 예.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나중에는 몸무게가 막 한 30kg는 빠졌을 거야 아마. 예. 그거 역할하냐고. 그거 맞아. 예, 그 굉장히- 장면만 기억나요. 되게 나중에 말라서 나왔던 장면만 기억나요. 필라델피아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이었을 것 같은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했는데 갖고 계신 주식도 있으시다면서요? 반도체 관련된 아 예. 주식도. 저도 뭐 본부장님 그때 연초에 전망 듣고 결심해서 이제 샀는데 반도체라기보다 뭐 미국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미국 제조업 강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골라서 그때 샀던 주식이 아주 좋아요. 마음에 네. 들었어요. 하나가 암코. 암코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알죠. 예. 엠코. 혹시 아남내셔널 기억나세요? 아남 반도체 알죠? 후공정 하는 예, 회사. 아남내셔널 미국에서 옛날에 텔레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남에서 그 예, 건축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 회사 미국 가가지고 네. 패키징 반도체 사업을 해요.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한국에선 사업 접고요? 한국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 공장 오히려 있고 상장은 미국에 예, 시켰어요. 오히려 더 큰 패실리티 그러니까 그게 패실리티. 있고 하는데 배당도 잘 주고 엄청 좋은 회사. 최근에 그 아남내셔널 가족들이 또 많이 샀어요 자사주를. 아, 시가- 그래요? 한 괜찮아요. 10조 정도 되지 않나? 좋은 회사예요. 어, 큰 그것도 회사예요. 큰 큰 회사예요. 네. 암코 그래서 샀다가 조금 재미봤고 요즘 젊은 분들 모르실 텐데 자빌이라고 한때는 또 잘 나가던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요. 자빌. JA 티커가 JBL일 거예요. 예, JBL. JBL. 그 회사도 연초에 네. 본부장님 한 얘기도 있고 여기 3% 듣고 올해는 좀 미국 그 뭐라 그러죠 반도체나 전자제품 네. 제조업 같은데 투자목을 투자하면 찍으셨군요. 바이든이 잘못하면 거기다 돈 확 흘리고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샀는데 암코가 연초에 비해서 지금 자빌도 그렇고 자빌은 그래 독일 쪽에 유럽 쪽으로 그렇죠. 뭐 전기차 공장들이 사업한다고 있고. 가고 뭐 플로리다에서 그 뭐야 페이스북 안경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둘다 탄탄한 회사를 사셨네요. 그리고 저는 못 샀는데 사고 싶다가 못 산 회사 중에 하나 플렉스라고 있어요. 아, 플렉스. FLEX. 예.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것도 회사인데 PCB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플렉스가 아닌가? 뭐냐면 뭐 하는 그 회사지? 공장 만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자동화 그 공장. 제조 자동화 아. 공장 만들어. 플렉스. 싱가포르의 느낌상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중국 애들이 할 거예요. 싱가포르 중국 애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 의외로 그런 거 잘해요. 예, 뭐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거 그런 게 잘해요. 있어.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엠코는 참 잘 사셨네요. 네, 앵코는 오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후공 중에서 그 저기 프로텍이라고 있는데 프로텍하고 연관된 회사가 엠코가 언급되곤 했었지 최근에 한 달 동안. 만약에 중국 쪽을 많이 막으면 앵코는 다 자기 거예요. 아, 네, 미국에 뭐 있어요? 앵코 정도 되는 패키징 회사 없죠. 없지. 네, 미국은 그밖에 없죠. 아남 델타 오디오. 아, 이제 맞아. 그다음에 저 태광 에로이카. 태광 이렇게 몇 롯데매니아. 살이에요, 정부님 진짜. 세 개 중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그 고민했었어요. 이제 전축은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인켈은 안 하고 인켈. 그래, 인켈이 제일 인켈, 비쌌어. 인켈은 제일 비싸. 제일 비싸, 인켈 비싸지, 너무 비싸. 그거가. 인켈은 안 되고 그래서 아남 그건 다음. 델타, 아남 델타. 롯데매니아, 롯데매니아. 태광 에로이카 중에 맞아. 우리 집 태광 에로이카. 아 저희 이제 롯데매니아로 왔어요. 아, 롯데로. 앞서가셨네요. 네. 자 일단 뭐 오늘 네. 시간 좀 많이 네, 지나갔고 그러게요. 네. 오늘은 이제 가볍게 필라델피아 얘기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얘기 좀 들어보고 조만간 다시 가시죠. 모셔서 배당주 얘기 그때 배당주 이제 원래 줌에서 해주셨던 얘기 좀 더 저번에 ABR 얘기하고 가서 네, 네. 아시죠? 그거 뭐요? 13불, 14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멘션했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 17불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영향 더 이상 못 사겠어요. 영향 제가. 확실히 주셨나 보다.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나와서는 또 한 번 또 한바탕.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우리 크리스 형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재밌었네. 네, 저희도 네. 인사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